니콜라 테슬라. 이 이름을 들으면 아마 천재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그의 삶은요, 눈부신 재능과 지독한 가난이라는 정말 믿기 힘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발명가의 비극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아니 대체 세상을 통째로 바꿔놓은 이 천재가 왜 모든 걸 잃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모든 건 테슬라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교류, 그러니까 AC라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단 한 사람, 당대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을 만나기 위해 머나먼 미국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편팔 84년, 드디어 젊은 테슬라가 그토록 존경하던 에디슨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친구 재능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멜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리던 에디슨조차 와, 얘는 진짜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얼마 못 가서 둘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집니다. 에디슨이 테슬라한테 직류 발전기 문제 해결하면 5만 달러 줄게 약속을 했거든요. 테슬라는 진짜 밤새워서 그걸 해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이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잘 모르나 보네? 하면서 돈을 안 준 겁니다. 와, 이 일 하나로 딱 보이는 거죠. 철저한 사업가 에디슨, 그리고 순수한 이상주의자 테슬라. 이 둘은 그냥 처음부터 물과 기름이었던 거예요. 결국 테슬라는 에디슨 회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 싸움이 아니었어요. 두 천재의 모든 것, 그들의 철학까지 부딪히는 진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애초에 가는 길이 달았어요. 에디슨한테 발명은 무엇냐?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직류, 즉 DC 제국을 지키고 돈을 더 버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테슬라는요? 교류, AC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부딪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밥그릇인 직류 시장이 위협받으니까 에디슨이 진짜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합니다. 교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면서 길거리에서 동물들을 공개적으로 감전시켜 죽이기까지 해요. 심지어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전기이자를 일부러 교류로 만들려고 뒤에서 로비까지 합니다. 봐라, 교류는 사람 죽이는 전기다. 이거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술의 우수성을 숨길 수가 없죠. 테슬라한테는 다행히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엄청난 파트너가 생깁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시카고 만국박람회 전체를 교류전기로 환하게 밝혀버려요.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나이아가라 폭포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현대식 발전소를 지으면서 사실상 이 전류전쟁의 승자는 테슬라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에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비극으로요. 이 전류전쟁의 승리가 역설적이게도 테슬라 개인에게는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이랑 그 지독한 싸움을 하느라 파트너였던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테슬라한테 줘야 할 특허 로열티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테슬라가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 꿈을 믿어준 친구 웨스팅하우스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받을 어마어마한 돈이 보장된 그 특허 계약서를요, 그냥 눈앞에서 찢어버립니다. 테슬라한테 돈은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 발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걸 보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죠. 이 결정 하나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승리가 반대로 그를 평생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돈보다는 과학적인 이상을 쫓았던 정말 딱 테슬라다운 선택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기반을 다 잃고 나니까 테슬라의 꿈은 점점 더 커지는데 현실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이 워든클리프 타워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무선으로 전기를 그것도 공짜로 쏘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죠.
근데 투자를 약속했던 금융거물 JP 모건이 딱 들어보니까 잠깐 이걸 공짜로 뿌리면 돈은 어떻게 벌지? 전기 계량기를 어디다 달아야 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바로 투자를 끊어버렸고 이 위대한 꿈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 생각을 사진으로 찍는 카메라라던가 적 함대를 뒤엎어버리는 인공 해일, 또 뭐 평화의 광선이라고 불렀던 무슨 에너지 무기까지. 그의 아이디어들은 당시 사람들이나 기술이 따라가기에는 솔직히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결국 테슬라는 모두에게 잊힌 채 외롭게 그리고 가난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 우리 세상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1943년 뉴욕의 한 낡은 호텔방에서 테슬라는 빛만 잔뜩 남긴 채 혼자 눈을 감습니다. 그 위대한 천재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했죠. 그가 죽고 나자 미 정부가 압작이 들이닥칩니다. FBI가 그의 모든 연구자료, 노트를 싹 다 압수해가요. 왜냐면 혹시라도 그가 연구하던 평화의 광선 같은 무서운 기술이 다른 나라 손에 들어갈까봐 걱정했던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테슬라의 연구를 둘러싼 온갖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죠.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만큼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테슬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그 전기를 보내는 교류 전력망, 라디오, 무선통신, 온갖 기계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 이 모든 게 다 테슬라 덕분이에요. 그냥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그리고 요즘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바로 그의 이름을 그대로 딴 전기차 회사 테슬라입니다. 이 회사가 쓰는 핵심 기술이 바로 테슬라가 발명한 교류 모터를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아닌가요? 결국 테슬라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뭘까요? 당장 눈앞의 돈, 상업적인 성공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향력일까요? 시장의 평가는 지금 당장이지만 역사의 평가는 나중에 온다. 이 말이 있잖아요. 니콜라 테슬라만큼 이 말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